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일기 참모들이 줄줄이 고위직에 낙하산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. 이정권 교수님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수님,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금 남양주시죠. 거기다가 한 300평 이상의 그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있다고 해요. 뭐 땅 사서 집 짓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본인이 지금 무주택자인데 문제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전번에 누구예요? 김의겸? 네, 얼핏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? 그 사람 저기 관사에서 살고 그 돈 가지고 재테크 했잖아요. 하다가 그 뭐 저기 흑석동 재테크 했는데 그게 이제 말썽이 되니까 그때 울고 불고 하면서 그만뒀는데 이번에 보니까 당당히 국회의원이 되더라고. 됐나 지금?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 아니 수석 비서관 다 관사 줍니까? 그리고 관사라는 것은 무슨 수석 비서관이라든가 그때 김의겸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청와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바로 청와대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주로 이제 경호실 직원들 용입니다. 거기를 지금 치고 들어간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최재성 정무수석의 경우는 김의겸과 같이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? LH 투기 사건도 있었죠.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관사 재테크 문제가 도덕성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 또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에 그 최재성 씨는 이 양반은 집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 발탁하면 관사까지 조갑 제공해가면서 이제 그걸 꼭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. 아니 관사라는 것은 주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? 무슨 기관장을 한다든가 그때 주는 것이지. 근데 청와대 같으면은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리 같으면 총리 공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지. 그러니까 비서관, 수석 뭐 아무나 다 관사 줍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도 말이지 저기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같이 너 필요해? 그럼 알았어 줘. 근데 자기 돈 가지고 주는 거 아니거든. 국가 돈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 줘.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서 이제 그러면 이 전세 사면 최소한 몇 억은 들 거 아니에요.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투기는 뭐 투기한다거나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도 최재성 씨 보니까 이 땅을 산 건 작년 5월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등기 다 한 것은 11월이다. 그러면 이 사람이 8월 달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때 5월 달 지나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대출 갚았다 그러죠. 자기 그 돈 가지고 대출 갚고 또 일부는 자기 저 통장에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말하면 일종의 재테크야. 왜? 그 땅 사는 돈 어차피 빚냈다면 그 돈 이거 갚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런데 이거는 도덕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적폐청산이라면서 구정권에 대해서 숙청 작업을 벌이는 명분이 뭐였습니까? 부도덕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사로 아까 고 교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사로 국가 무슨 관변 무슨 연구소 뭐 이런 데 또 무슨 공사 공공기관 뭐 이런 데는 예사로 자기가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고 거기다 자리 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사 주고 그 관사 받아가지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또 빚 갚고 재테크하고 이건 좀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. 뭐 본인 해명은 자기의 평생 꿈이 평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삼선이나 한 사람이고 원래 이제 그 지역구가 남양주 아니었습니까? 지난번에는 송파 을에서 떨어졌어요. 떨어졌죠. 지난해 4월 총선에서. 그래가지고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임야 36제곱미터와 1083제곱미터 그러니까 토탈 1119제곱미터를
지금 산 것 아닙니까? 예, 예. 3억 4,200만 원을 주고 물론 김의겸처럼 흑석동에 25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했죠. 그중에 뭐 10억은 또 은행에서 빌렸지 않습니까? 규모는 다르지만 하는 행태는 똑같거든요. 더군다나 그때도 김의겸이가 뭐라고 나는 잘 모르는데 와이프 부인이 다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인 탓을 했는데 최재성이도 보니까 배우자 명의로 또 샀네. 예, 그리고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. 그게 우리 평수로 따지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수가 이해하기 쉬운 거 373평이에요. 근데 상당히 큰 겁니다. 집을 만약 저택이에요.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사는데 373평 같으면 이거 엄청 큰 집이죠. 예. 근데 이렇게 해서 평생의 꿈이 그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건 뭐 좋다 치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관사를 주고 편의를 봐주고 그 돈 뽑아가지고 일부는 대출 갖고 일부 은행에 넣어놔. 내가 내 전원 생활을 그 꿈이었다면 그 돈은 이미 다 마련돼 있었어야죠. 말하자면. 마련돼 있고, 뭐, 여기 신세 질 필요가 전혀 없었어야 이야기되잖아. 근데, 그런 식으로 했다든지 이래서 또, 이분들은 왜 전부, 페미니스트들이야.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 안 가져. 전부 부인한테 다 줘. 참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그렇지. 나는 잘 몰랐는데 부인이 뭐 알아서 이렇게 했다.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뭐 액수는 김의겸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다 하지만 행태 자체는 똑같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떳떳하게 볼 수가 없다면 최재성 씨가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. 이제 여러 가지 뭐 오해 살 부분도 생긴 것 같고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김의겸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미담으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해요. 물론 그 청와대 또 기자들 또 아는 사람한테 이거 미담이다. 이렇게 무주택자로 3선 의원이나 했는데 살았고 그냥 자기 지역에 낙선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옛날 지역구죠. 거기에다가 집 한 채 짓는 것이다. 얼마나 청렴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청렴한 게 아닙니다. 3선 의원이고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?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한 사람이 자기 집안 놔도 제대로 못 건사했다는 것 그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. 그 65년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? 보자. 지금 올해가 21년생.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라도 운영하는 겁니다. 예, 그런 것도 있고, 예, 또 하나는 거기다가 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도 없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떳떳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군색하죠.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어디서 그냥 돈을 많이 나오더라고. 공무원들 보면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아주 청렴한데 딱 끝나고 나면은 뭐 어디서 자꾸 튀어나와요. 고대 공실에서 살아요. 어디서 없던 재산이 막 튀어나오는 모양이에요. 그런데 이게 참 문 대통령 말이죠. 그동안에 그렇게 도덕성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단죄까지 하고 징벌하고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자기 주변은 정리는 깨끗해야죠. 근데 아무한테나 그 연봉 매덕 하는 그냥 그런 자리 예사로 주고 말이죠.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하는 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만 했다.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. 이번에도 그 한명숙 전 총리 그걸 또 어떻게든 명예회복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전원관 대행이 머리를 써가지고 뭐 고검장들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들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들 검사들 보호하려고 저렇게 짜고 한다고 그랬잖아요. 이거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챙기기 아주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? 지금 KDI 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뭐 부산대 부경대학 무슨 교수라고 그러던데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거의 놓다시피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동안 경제수석하다가 또 그만두고 나서는 소득주도 성장특위 또 위원장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는 지금 국가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뒷받침해주는 KDI 원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쪽에서까지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. 그 국책
경제연구기관에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의 장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인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야. 야, 우리 인기제야. 인기가 있는 거니까 지금 대못을 박아놓으면 못 뽑아. 너는 계속 가서 소주성 계속 주장해. 다음 정권에 가서. 이겁니까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은 전혀 안 져요. 책임은 안 질 뿐 아니라 뭔가 정책적인 실패를 해서 국가에 큰 부담을 준 사람들도 계속 포상을 해. 뭐냐면 자리를 주는 게 포상이죠.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 대통령은 눈도 하나 깜빡 안 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안 해먹었으니까 이 정부가 청렴정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? 자기 재산도 1년 사이에 1억 얼마가 늘었대요.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. 자기 월급 거의 다 그대로 저축한 거 아닙니까? 예. 전에는 취임할 때는 그랬잖아요. 뭐 거기에서 쓰는 돈도 뭐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적인 것만 쓰고 나머지는 자기 월급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재취업한 그런 일기 주요 참모진만 보더라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장관,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정대사,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쟁개념 사업회장,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조폐공사 사장, 이 조현옥 인사수석은 주육 독일 대사. 독일 대사 맞지.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. 이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지금 월성 1호기 사건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? 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뭐 철근이 녹슬었다고 하니까 그거 언제 없애는 거야? 그만두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 월성 사건이 났는데 여기도 지금 과학계에서 난립니다.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갔는데 그 이전부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얻거나 이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 말썽이 많았었고 문정인 또 외교책사 여기는 세종연구소 이사장 정혜구 정책기획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 자리가 아주 또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. 몰라서 그렇지.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도 정부에 뭐 여기저기 뭐 감사다 무슨 자리 다 갔습니다. 요새는 경희대 학생회장 출신인 우리 이 교수님 뭔지 모르겠어요. 어디서 경희대 나왔다는 얘기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회이사는 딱 자리 하나 찾는다는데. 그래요? 예. 그럼 여기도 저도 내일부터 큰 기업들에서 뭐 경희대 나온 사람 사회이사 빨리 좀 모셔오라고 난리라는데. 그래요? 예. 그 좀 정보를 진작 좀 주셨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 아니, 있는데.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. 어디 가서 경희대 나왔습니다. 뭐, 우리 회사 사회이사 하십시오. 그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치가요. 이 정치가 이제 뭐 사람들 여러 사람을 고생시킬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모교에 대해서도 자기 모교의 명예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거기 있는 수많은 동문들의 명예도 좀 생각해 줘야 되면 가능하면 정치를 할 때 모든 사람한테서 내가 다 칭찬받고 찬양받고 박수받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딴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그 있잖아요. 정직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는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그 사람 안다 이럴 때도 떳떳하지. 그 지금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러면 괜히 말하기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안 되죠.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빚갚을 생각 좀 해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도 줄을 잘 섰으면 지금 경희대 총학생회장도 오시고 또 경희대 총동창회 사무총장도 오셨죠. 예. 그런데 뭐 저 한나라당에 가서 윤리위원장하고 또 뭐 통합당인가요? 거기 가서 또 조광특위위원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쓸 리가 없죠. 그런가요? 그럼 진작 이쪽에 가서 여기 줄을 서야 되는데. 근데 참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 문 대통령 정말 저는 문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뭔가 작심하고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정말 생각이 없어요. 밑에 사람들이 이른바 간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쳐서 이런 건지 그걸 아직도 파악이 안 돼요. 안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?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내가 거론한 주요 참모진들 이런 사람들은 교수고 그런 사람들 원래 대학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죠.
원난입니다. 또 변호사 하던 사람들은 변호사로 다시 또 그래서 공직으로 나가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깨끗하게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그 어떤 도덕성이랄까 그런 정도의 그런 뭐 합리적인 판단은 해야 하는데 꼭 더 좋은 자리, 공직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재성 정무수석이 제 관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사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 못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게 잘못된 그게 정의와 공정에 어긋나는 거예요. 네.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. 조현옥이가 무슨 외교의 전문가입니까? 왜 독일 대사를 가냐 이거요. 제대로 된 사람이 독일 대사를 가서 일을 해야지. 이런 사람 가서 3년간 랄랄라 하고 놀다가 오는 것 아닙니까? 솔직한 얘기가. 예.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어디 과거 캠프에 참여했다 했고 어디 스위스다 스웨덴 노는 게 일이라고 그러더라. 솔직한 얘기가. 노는 게 일이고.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외교는 과거하고는 좀 달랐어요. 뭐 정상회담가 일반화돼가지고 왜냐면 비행기가 워낙 빠르게 다니니까 그다음에 이 소통 수단이 너무 좋으니까 예사로 그냥 전화하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의 대사관, 옛날의 대사 같은 역할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낼 때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보내지만은 가서 그냥 거기 앉아 있음으로써 양국이 수교 관계다. 이 점을 확인시켜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. 보내봐야 할 일은 없어. 뭐 있어요? 골치 아픈 일도 없어. 아니 그거 진짜 외교관들 있잖아요. 예. 1등 서구관이다 뭐 공사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러고 대사는 그냥 노는 거예요.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. 그것도 있고 역할 중에 또 뭐냐면 대사관 역할 중에 영사관 역할이잖아요. 영사 역할. 그거는 요즘도 일이 많아요.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인을 보호하면서도 또 우리의 뭐 여권 발급이라든지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쁜 데인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바쁜 데고 정치적으로 대사 갈 일은 없는 거지.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. 선물로. 야, 가서 좀 쉬다 와. 몇 년.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아까 폴리패스 이야기했잖아요. 이 폴리패스들은 지금 보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대요. 비율이. 아니 그리고 그 폴리패스들이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아 그 사람 정말 일 제대로 했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.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. 다 어떻게 보면은 망쳐놓은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야. 학문을 가지고 정치적인 장사를 거래를 한 셈인데, 그리고 홍당표 이 사람은 말이죠.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엄청스러운 주름을 만들었습니까? 그 다음에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?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은근히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KDI에 있으면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라고? 예? 이 반장식이 일자리 수석, 뭐 일자리 늘렸습니까? 그런 사람이 조폐 돈 찍어내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조폐공사 사장으로 갑니까? 그냥 떡 나눠주듯이 하나씩 나눠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기업들 올해도 그 신규 채용 그런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는 것이고 대기업들 그렇게 일자리 늘리라고 도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보면 6,300개의 대기업만 해도 일자리가 줄었고 올해 지금 매년 쏟아지는 그런 이제 은퇴자들만도 7, 80만 명이라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나와서 생계가 막막하잖아요. 은퇴하고 뭐 있습니까? 직장 나오면은 공무원들이야 연금 착착착착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아무 걱정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게 뭐 있어요. 그런 사람들 집 하나 갖고 있다가 세금 폭탄 내리고 그러는데 청와대 무슨 캠프에 조금 있었다. 어디 경희대 좀 나왔다. 뭐 어찌고 저찌고 민주당에 다리 좀 걸치고 싶다 해가지고 좋은 자리 다 주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가 돈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정말로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쌀쌀하게 말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어떻게 욱죄해가지고 야 거기서 공사도 사람 죽으면 최고 책임자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아니 이게 좀 약간 빗나갑니다만 이재용 그 부회장 그렇게 복통을 호소하는데
병원에 가는 게 이틀 후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? 예?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맹장 수술하면 맹장이 터져버려서 안 했어. 그러니까 그 죽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.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 아닙니까? 네.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맹장이 터질 정도로 있었다는 게 그건 말이 되는. 그러니까 이틀 후에 그 맹장 터지는 맹장을 이틀 후에 저 병원을 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럼 터져가지고 안에 이 복강에 그다음에 이 세균들이 확 퍼질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대장 일부까지 잘라냈다는데 아직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. 세상에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자기 사람 대접만 하고 있는 거예요, 이 정부가. 그러니까요. 좀 비판을 자제하려고 하더라도 하는 꼴을 보면은 도대체 봐줄 수가 없어요. 깜이 되는 사람들이 수석이나 뭐 이런 것들 해도 되는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나서도 좋은 자리로 계속 또 제 식구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뭐 사람이 우선이다. 사람 중심의 사회 어쩌고 이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경시하는 것이 사람이지. 인재도 네. 가장 경시하고 내 사람만 챙기고. 네, 시청자 여러분, 정말 문재인 정권 뭐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수석, 실장, 우리 국정 컨트롤 타워에 아주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래 이해할 만하다. 그래 납득할 만하다.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런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0%도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손절매해야 한다.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